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교육 환경을 전한 보도와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학가 온라인 수업 부정행위 실태를 고발한 YTN 단독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드넓은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 인천광역시 중구의 역사 문화와 정책을 담은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 행위를 단독 보도한 사회부 김다연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 5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찬 바람에 옷깃을 여몄고 지금은 더워서 손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유명 관광지에는 벌써 때이른 더위를 피하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관광지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당장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면 어디서 뭘 하든 방역수칙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평가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YTN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현황뿐 아니라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일본 등 나라별 상황과 그 대응 방식의 문제점, 그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기임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지난주 본 YTN 뉴스 어땠습니까? 좀 유익했습니까? 예, 일단 교육계 뉴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많이 얻었고요. 또 나름대로 성찰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 동안 YTN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좀 잘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한 뉴스로 엄윤주 기자가 청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 문제 제기한 뉴스를 뽑았습니다. 예. 본 뉴스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실태와 사정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엄윤주 기자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농학교에 직접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또는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고요. 이번 뉴스가 청각장애인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은 또 겪는 고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YTN에서 장애인 학습권에 대해 보도를 이어나가서 장애인 학습과 복지 전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사회부 엄윤주 기자, 신입 기자인데 지금 막내 기자죠. 보도였는데 이게 입사하고 첫 발제 아이템이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입사 이후로 처음으로 발제를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장애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코로나19처럼 큰 이슈가 생기다 보면 뉴스를 쫓아가는 입장,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돋보이는 뉴스였고요. 게다가 보도 이후에 한 기관이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입모양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기증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문제를 잘 짚어내서 네. 잘 현상을 보여줬고 또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한 아주 훌륭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 투명으로. 네. 그러면 비말 차단 효과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말 차단 효과는 뭐 필터가 돼 있고 코팅이 처리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연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좋은 보도로 또 뭐 기증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 좋은 보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거 여쭤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물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톡으로 알려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YTN 좋은 뉴스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6월 1일이었죠. 인하대 의대생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를 보도한 YTN의 단독 보도를 좋은 보도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니까 학기 말입니다. 그렇죠. 평가라는 이슈는 대학가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저는 정보 습득을 하면서 이 기사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업에 계시니까 이번 이 보도를 보면서 좀 더 남일 같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기술이나 장비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기계와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 다루죠. 유튜브 그렇습니다.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연속되는 후속 취재 보도들을 보면서는 다양한 정보를 또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6월 1일 보도를 통해서는 한 대학 온라인 시험 중에 발생한 그 집단 부정행위 문제를 쭉 보면서 다양한 SNS가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일부러 보안성이 높은 SNS를 활용해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6월 2일에 보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그런 제재 혹은 처벌이 어떤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6월 4일에 이 보도는 제가 좀 독특하게 봤는데 SNS를 활용하고 또 온라인 시험 각자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치러야지 되는 시험을 집단으로 모여서 치르기도 하고 답안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비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도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한 20년 지나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때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시험을 이렇게 보고 미팅도 못 하고 이랬다 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부 이게 김다현 기자 보도였죠. 전 이 기사를 보고 올 것이 왔구나라는 올 것이 생각을 왔다. 했습니다. 네.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온라인 시험, 사이버 강의. 결국 이 기사의 의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부정행위 가능하지 않을까 했던 의심이 있다는 걸 실제였다는 걸 여실히 현상을 보여주고 대신 이제 자칫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이런 부정행위들을 일찍 발견해서 제보를 통해서긴 하지만 일찍 발견해가지고 보도를 함으로써 모두에게 경각심을 줬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나온 게 앞으로 향후에 대책 마련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이 취재 후 코너에서는 이 김다현 기자가 직접 저희 출연을 해서 관련 후일담을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또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때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지난주 YTN 뉴스 조금 부족했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6월 5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앵커 브리핑을 아쉬운 뉴스로 꼽았는데요. 네. 대구의 일부 학교에서 간편식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나간 사진을 보면 삶은 계란이라든지 빵, 과즙 주스 등으로 너무나 부실한 식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좀 사진을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거 학생들 이거 먹고 좀 힘내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특히 부실한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됐겠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반식 사진과 비교하는 지점이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역에 대한 비난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뉴스가 좀 의도치 않게 지역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도가 유튜브에 게시되자 대구는 문제의 온상이다. 고립되어야 한다는 식의 무분별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급식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비교보다는 급식이 부실하다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지 등의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먼저 우리 해설위원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나서 뭐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부실해 보인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부실하고 만약에 제 아이가 저걸 먹어야 한다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제작진의 의도는 뭐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뭐 애들 급식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사진들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네. 뭐 한 번쯤 더 인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 지역이어서 반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비교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그 비교를 할 때 압도적인 비교를 위해서 극단적인 비교를 하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뭐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뭐 자칫 잘못하면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흥미 위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생기긴 하겠죠. 이제 흥미 위주로 다루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뭐 앵커 브리핑이면 제가 앵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까지 아마 닿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인식을 한번 이제 건드려주고 그 뒤에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이 관련 내용을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 좀 더 저희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는 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 시간에 나갔는데 이 사진이 이슈가 됐던 건 오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YTN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한 뭐 대책이 뭐고 왜 저렇게 됐는지를 YTN을 통해서 알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걸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뉴스를 원할지 이런 것들도 항상 고민을 또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명심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한번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보겠습니다. 예, 저는 등교 수업 마치고 PC방 몰린 아이들 거리두기 빈틈이라고 하는 기사를 뽑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랜만에 등교한 학생들이 이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그렇죠. 친구들끼리 예. PC방에 간 거예요. 거기를 현장 취재를 하셔가지고 생생하게 현장 소식을 전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기사였는데요. 여기서 요 학생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정이 섞인 단어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셨겠죠. 근데 그런 단어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거리두기를 당부하지만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들은 척 만척입니다. 예. 그리고 친구끼리 바짝 붙어 게임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PC방, 노래방 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 이런 이 표현들을 접하게 되면 일단 그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어른들 말씀을 왜 안 들어 이렇게 아이들의 개인에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제도적인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그런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PC방과 같은 집합시설 내에 거리두기 지침을 미리 마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잘 했으면 아이들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도 이 기사의 원고를 다 뽑아왔는데 이 보면 녹취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하죠. 인터뷰가 뭐 고3 학생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도 어차피 다 붙어 다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학생은 뭐 그냥 PC방 가자 하고 왔죠. 뭐 굳이 강요할 필요가 있나? 지난달 28일만 해도 신규 확진자 79명인데 굳이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그걸 당연히 저희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저 같아도 인터넷 하다 보면 저 아이들 참 점점점 하면서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들으셨을 텐데 좀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짚어내는 지적하는 그런 보도인데요.
뭐 이런 부분을 짚어내는 것도 분명히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일탈로만 너무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제일 좋은 건 여러 가지 원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대안까지 탁 제시를 해주는 보도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한 25분에서 네, 30분짜리 그렇습니다. 대작이 나오고. 예, 교수님 이제 변명을 하자면 기사를 쓰는 개별 기자나 보도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보도국 입장에서 보자면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뉴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뉴스 흐름에 대한 고민은 많겠지만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핑계에 불과합니다만 뭐 이런 내부 고민과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뭐 시청자들에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너무 일리가 있고요. 뉴스를 만드는 뭐 특히 24시간 뉴스를 하는 저희 YTN 같은 경우에는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대 변화에 당연히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매 뉴스에 모든 사안을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 뉴스만 보고도 다른 뉴스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어쨌든 이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연자 멘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뉴스에서 태권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태권도장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뉴스 특보 중 천은미 교수 발언 관련 내용인데, 방송을 다시 보니 총 교수는 태권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방송 화면을 직접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탁구장, 당구장, 태권도장 이런 데서 지금 소수가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방역 수칙을 좀 새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구장뿐 아니라 태권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 교수는 탁구장이나 태권도장 같은 시설 가운데 일부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권도장이란 말을 쓴 것이 아마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고, 앞으로도 운동은 필요하죠. 운동을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태권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많이들 하는 운동이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조금 그런 발언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닌 거죠. 태권도장에서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여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YTN은 힘이 날 수 있는 뉴스를 전하며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바꿨습니다. 차에 손실이 해고로 추가를 한 게 그게 뉴스거리인가? 그게 국민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해고록 선거를 왜 YTN에서 그 범죄자 해고록 선거까지 광고를 해주는 거야? 이북에는 하나 변한 것이 없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만 마음이 변한 것 같이들 그래가지고 북한만 유리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인들이 한 달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뭐 몇 프로를 받아내줬다 이런 식의 뉴스 제보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여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 우리는 해주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근데 모든 임대인들이 다 여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역시 피해자이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내보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거든요. YTN의 영향력이 아주 크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대중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방송 사이사이 일종의 공익 광고처럼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메모 남깁니다. YTN 보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분 의견은 실무부서와 이야기해서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YTN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되고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뉴스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개항의 역사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바로 인천광역시 중구입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는 드넓은 바다를 품은 항구도시 인천을 배경으로 한 뉴스 캠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름하면 푸른빛의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이번 뉴스 캠핑에서는 드넓은 바다를 품은 항구도시 인천광역시 중구를 찾았습니다. 인천 중구에 오면 이 지역의 옛 이야기 진행자는 인천 중구청장과 전문가를 만나 인천 개항의 역사와 백범 김구 선생의 인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언급되었는데 자료 화면과 간결하게 정리된 자막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단 프로그램 시간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한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장소를 직접 찾아 보여주는 등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화려한 색채로 건축물을 장식하던 전통예술인 단청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작업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진행자가 직접 체험에 나서 단청의 매력을 보다 쉽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뉴스 캠핑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주민터뷰 코너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와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질문들이 이어져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많이 알려진 관광지인 월미도가 소개되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는 대신 월미도의 특색을 영상과 배경음악을 통해 재치 있게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정보 프로그램들이 관광이나 맛집에 치우친 반면 뉴스 캠핑은 지역의 역사부터 문화, 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조금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구성을 기대해 봅니다. 인하대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를 전한 YTN의 단독 보도 이후 유수대학에서도 잇따른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 부정행위뿐 아니라 공정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시험의 문제점까지 짚어낸 사회부 김다연 기자를 만나서 취재 후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오늘은 대학가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실태를 단독 보도한 기자죠. 김다연 기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김다연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초창기 때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어색할 때 만나 뵙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오늘은 덜 어색하겠죠? 네, 저도 그래야 되는데. 네. 저번에 출연 소감으로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연락을 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반년 걸린 것 같아요.
확실한 거죠? 아, 또 귀찮게 또 불렀네 이런 생각 아니고. 네, 여기 네.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잘했다는 거니까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거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한 기사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넉 달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이곳 1학년 학생 50명이 지난 4월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학년뿐 아니라 단독 보도한 기사잖아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취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제보 창구가 여러 개인데 주말에 제보가 들어왔고 네. 그래서 바로 월요일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제보로 알게 됐어요. 지금 제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취재를 특별히 좀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주된 이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 지금 현 이슈랑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는 1학년 중간고사였는데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2학년 쪽지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더 이거는 심각하구나. 1, 2학년이 지금 한 91명이 지금 부정행위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위가 높다. 이거는 좀 스케일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취재를 좀 더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계속 네. 취재를 하게 되었죠. 이번 보도 이후에 인하대 공대생의 경우에는 F학점을 받고 의대생의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생만 이게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징계 결과가 0점 처리, 그 과목 0점 처리, 그 과목도 아니고 시험 0점 처리였는데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에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F 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부정행위의 뭐 정도를 무슨 기준으로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행위를 집단으로 저지른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F를 받고 의대생들은 그냥 0점 처리.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유급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밝혀진 학교 외에도 혹시 이게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학교들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서강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저희 보도 이후에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저희 중간고사에서 이랬습니다, 쪽지 시험에서 이랬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사 이후에 또 새로운 제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올 때 기자로서 좀 어떠세요? 어떤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슈를 따라가는 기자가 되지 말고 이슈를 만들어가는 기자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선동의 의미 막 그런 것보다도 잊혀질 수 있었던. 보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뭔지 고민을 하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자가 되라고 하셔서 그게 그런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어쨌든 그 보도 이후에 타사에서도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보도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제보를 많이 주시니까 후속 취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 기자 개인으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슈 메이커로서 선동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잊혀질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 이슈들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되게 좋은 목적을 갖고 하고 계시네요. 네. 보도 이후에 그러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보도 이후에 인하대에 억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보고서 되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왜 어떤 특정 대학교에 악감정이 있겠어요. 특정 대학에 저희가 그렇죠. 억한 심정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학교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취업으로 이어질 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기자님들 나올 때 항상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김다연 기자도 그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압축해서 써야 되니까 저희가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할 때 오픈북 시험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근데 그게 안 담기다 보니까 일부 이제 댓글에는 오픈북이었을 수도 있지 않냐, 오픈북이면은 모여서 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책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 내가 이 얘기를 담았다면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김다현 기자에게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니까 새롭고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출연도 약속해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럼 내용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김다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합니다. 또 이 사건의 취재기를 꼭 알리고 싶다 하는 기자님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